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 외식 세미나 12주차 세 번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스승, 멘토를 삼아라.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번 시간에 프랜차이즈 그 중에서도 카페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백종원 씨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요리 연구가 겸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종원 씨 반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조리를 정말로 잘 선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포인트로 자 66년생 지금 55이라 보여지네요. 그죠? 자 집사람까지 이야기를 할 것 없고, 이분의 직업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본인이 셰프라고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조리를 배운 사람은 아니고 눈동양, 귀동양, 그리고 관심, 열정, 애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모든 요리를 아주 박학다식하게 아시는 분이 됐다. 또 두 번째,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요리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회의원 나와도, 아니면 어느 누구는 뭐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다마는 방송을 해서 어떻게 매스컴을 많이 탑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해서 요리 먹방 TV는 랭킹 1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요리 관련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죠? 써서 책이 많이 팔리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또 자기의 수입이 됩니다. 다음에 요리 연구가 겸 외식 경영을 하는 외식 경영인 프랜차이즈 CEO가 되겠습니다. CEO는 최고 대표라는 뜻이죠. 그죠? 그 외에 요리 컨설팅 해서 요리를 동네 식당을 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죠. 너무 수업만 하면 되니까, 할아버지가 충청도에서 만석군 아주 땅을 많이 가진 큰 부자였대요.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학력을 보면은 Y대학교 사회복지과 출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과 출신이 어떻게 요리를 해요? 아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조리과 출신이 요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관련 없이 장사를 하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관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 현재 더본 코리아, 이름이 코리아가 아니고 더본 코리아 대표다. 현재 백다방을 위시해서 14개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겸 카페 겸 이것저것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백종원 씨. 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빈병을 팔고 뭐를 팔고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장사에 기질이 있었답니다. 아마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이고,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클럽이나 혹은 술집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런 그 알바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호객행위, 고객을 이끄는 행위, 싸게 드리겠습니다. 안주빨이 끝내줘요. 등등 하면서 어떻게 전단지를 돌리고, 전단지 100장 돌려서 어떻게 5사람만 와도 어떻게 충분히 알바 값은 남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서울에 사니까 압구정동, 저도 옛날에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압구정동, 신사동하고 옆에 붙었죠. 호프집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10억이나 벌었다.
그럼 호프집 하는데 월급을 받고 알바 시급을 받는데 어떻게 10억을 벌어요? 이것을 나중에 주인이 사정사정이 있어가 그만두는 것을 자기가 잡아서 어떻게 3개나 운영했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10억을 벌었다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이야기. 자, 그러면은 대학 졸업 때까지 벌써 10억이 통장에 있었다. 군대에서 장교 식당에서 근무를 했는데, 장교 식당이 말하면은 어떻게 높은 사람들이 먹는 식당이죠, 그죠? 우리 조리과 출신 중에서도 장교 식당 혹은 취사병 출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삐그덕거립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요걸 해가지고 펜을 가지고 한 말 합니다. 자, 군에 제대 후에 뭘 했는가 하면은 주택 사업을 했답니다. 그죠? 목조주택. 하여튼 뭐 자기가 뭐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해서 어떻게 17억이나 빚을 져버렸대요. 그럼 10억 버릇했는데 17억 하면 어떻게? 하여튼 빚을 져버렸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 하다가 1900, 팔자가 잘못됐습니다. 1989년에 최초로 한 사업이 포차 사업. 포차가 뭔지 알죠? 포장마차 사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제기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TV 먹방하면서 점차적으로 알려지면서 어떻게 지금쯤의 거대한 부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마 백종원 씨 더본 코리아 본사도 있고 다음에 등등 하는데 제가 여러분 나이 같으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할 법도 한데 하여튼 뭐 사람 사는 칼라가 다르니까 특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친숙한 재료로 백종원 씨보다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하면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렵다. 생전 처음 보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과정이 복잡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조리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쉬우면은 다 따라고. 조리과 다니면서 김치찌개 배우려고 여러분 조리과 다닙니까? 그거는 스스로 해야 되고 참치찌개, 그 다음에 탕수육 이거는 전부 국민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떻게 욕망을 일으킨다. 누구나 하고 싶다. 그리고 문제는 뭐가 하면은 쉽고 간단하게 우리는 무슨 호텔 조리사들은 무슨 재료가 있어야 되고 식재료가 좋아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단서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백종원 씨는 어떻게 누구나 한번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쉬워요. 이 전라도 사투리죠. 충청도 사투리를 써서 어떻게 쉽고 간단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자기가 성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지금 포장마차가 아니고 요거 보면은 푸드트럭에 해서 부산에서 하는 요 내용인데 잠깐 여러분이 해서 1분짜리만 한번 하면서 요걸 바꿔야 되는데 자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안 되네요. 바꿔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한테 여기 없어야 되는데 되네요. 자, 요거는 그러면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종원 연구를 들어가겠습니다. 백종원 씨와 강용욱 씨가 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건면하고 성실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으면서 두 사람 다 어떻게 인상이 이렇게 웃는 얼굴입니다. 그죠? 인상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웃는 얼굴은 돈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두 사람 전부 다 뭡니까? 훈육자. 훈육자는 뭡니까? 질타는 사람, 꾸짖는 사람, 뭔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가리키려는 사람 우리는 훈육자라 그러죠. 그런데 그러나 훈계를 하고 호를 내지만은 또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은 보면은 강영욱 씨가 자 1등이고 TV 나오죠. 그죠? TV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요리는 백종원 씨인데 아주 참 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흘렀네요. 조금 지겹지만은. 자, 그러면은 백종원 씨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개설한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겠습니다. 다 읽기는 힘들고 98년도에 아까 한신포차를 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98년에 하고 아이고 93년도에도 하나 했네, 그죠? 백종원의 원주 삼밥집. 자, 여기 보면은 백종원 씨 자기 이름을 겁니다. 이름을 겁니다, 그죠? 그 외에 2002년도 본가, 다음에 2005년도 새마을식당 등등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개수로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1개가 지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음에 보는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 21개 중에서 지금 보면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1개가 있는데 여기서 없어진 거 혹은 그냥 등등한 거 많습니다. 그죠? 너무나 많죠. 그죠? 많죠.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살아남은 거는 어떻게? 14개가 살아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데 지금 여러분 나이가 21살 같으면 어떻게 14년 전에 했으니까 여러분이 7살 때 한 백다방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개로 지울게요. 자, 얼굴에 이렇게 칠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뭘 한다? 지금은 다 치우고 뭘 한다? 백다방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방 같으면은 여러분은 기억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백시니까 백다방이라 하지 않고 백다방, 뭔가 뼈다구, 빽다구, 빽빽 소리를 꽥꽥 지른다, 빽빽. 어감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업수원입니다. 이름을 백이라 하지 않고 백다방이라 그랬다. 자, 왼쪽 보면 뭡니까? 여기에 조감도입니다. 그죠? 정문에 파란 색깔 해서 이걸 보고 어닝이라 그러죠. 어닝. 그리고 문이 있고 앞에 제일 들어가는 입구에 백스커피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어떻게 실제 시공한 모습의 전문입니다. 그죠? 색깔이 딱 두 가지만 들어갔네요. 그죠? 진 푸른색, 푸른 바다색이고 밑에는 진한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의 질감이 어우러져 입구를 만들어 놨다. 백다방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창업 절차에 대해서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다방을 가맹점을 한다고 본사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따르릉 전화를 걸죠, 그죠? 그럼 제일 처음에 뭐 하면은 설명을 하러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상권 조사표를 작성한 다음에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경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백다방 더본 코리아에 전화를 했다 하면은 약 2주간 소요된답니다. 본부에서 상권을 하고 입지를 하고 나고. 그러면 이게 장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4차선 옆에 있느냐 2차선 옆에 있느냐,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파트 단지냐 해서 저도 참고 삼아 이디야에 옛날에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점포 뭐 있다 치고 거기 하니까 그쪽 위치를 잘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서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상권하고 입지를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면은 약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본사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죠? 그럼 가맹 계약서를 메일로 발송해서 서로가 이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걸려드렸죠. 그죠?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아마 보건대는 경상북도 혹은 경북 담당자 중에서 경주 담당자가 본인을 찾으러 올 겁니다. 전화로 약속한 다음에 그럼 돈은 얼마 들고 인테리어 얼마 들고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 만약 한다면은
커피숍이나 딴 데 앉아가서 설명을 듣겠죠, 그죠? 도면도 듣고 돈은 마련하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이 들어갑니다. 그죠? 계약 체결. 최초에는 2년을 계약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후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2년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개하면은 지켜져야 된다. 자, 임대차 계약하고 이제 다 됐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부터는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인테리어는 잘 알다시피 어떻게 내부 인테리어죠, 그죠? 그 다음에 시설 공사는 뭡니까? 인테리어하고 시설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시설은 뭐고 하면은 오븐을 사용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가정용 전기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합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키로수를 더 많이 늘린다. 전기를 더 많이 땡기는, 그것도 비용이 듭니다. 그럼 에어컨이 없다면 어떻게? 에어컨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 뭡니까? 가스라든지 전기 혹은 수도가 이렇게 설치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여러분은 인테리어와 시설 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숍을 하면은 몇 종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1종 휴게 음식점 영업 허가입니까? 아니면 2종 일반 음식점입니까? 아니면 단란주점입니까? 아니면 유흥주점입니까? 배웠죠? 기억납니까? 백다방에서는 술을 판다 안 판다? 술을 안 팔죠? 그럼 우리는 일종 휴게 음식업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다 도와준다. 다 됐죠? 시설 끝났습니다. 시설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교육을 받으라 합니다. 그죠? 점주, 주인 포함해서 두 사람, 부부 같으면 두 사람 되겠죠. 그죠? 교육기간은 7일에서 14일, 일주일에서 2주를 다면은 이때는 손님 접대 요령, 커피 뽑는 요령, 다음에 점포 작성하는 요령 등등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재밌는 게 있네요. 교육 불성실 시 재교육한다. 이런 게 돼 있죠. 아마 서울에 가서 해야 되겠나 아니면 경북지사가 있으면은 경상북도 대구쯤이 되겠죠. 자, 이제 다 교육 끝나고 이제 시술 다 끝났죠. 이제부터는 개점 준비를 합니다. 언제 준비를 할까?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오펀이라고 있습니다. 가오펀. 가오펀이 무슨 뜻일까요? 가오펀은 임시로 한번 오픈해 본다 해서 손님은 받지 않고 어떻게 주문합니다. 자, 상황을 설정하죠. 우리는 이것을 시뮬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시뮬레이션. 손님이 4명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문합니다. 주문을 받습니다. 보고 라떼 1개, 카푸치노 1개, 다음에 스무디 1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프레시 오렌지 주스 1개. 자, 4개가 주문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이때부터 제가 하듯이 해서 시간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영업하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두 사람이 하면은 나눠서 하면 되는데 하나는 커피 담당, 하나는 음료 담당. 그렇죠? 그런데 시뮬레이션 가오픈을 해서 총 나오는 시간 20분 걸렸다. 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 되면은 여기서 인원을 한 사람 더 써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체킹을 한 다음에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초보자가 아니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면은 이제 개점을 합니다. 그죠? 정식 오픈하고 인터넷에 어떻게 경주시 충효동 몇 번째 이디야, 충효동에도 이디야가 있습니다. 근데 백다방은 없더라고요. 한다. 자, 이제 하면은 어떻게 이제 장사하는 것은 어떻게 개인의 몫입니다. 서비스 잘해야 되고 다음에 손님한테 친절해야 되고 해서 8가지 단계의 일반적인 창업 절차를 걸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 게 뭡니까? 돈이 빠졌죠. 그죠? 돈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데 백다방이 아까 얼마 들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올 때 어떻게 백다방이 6천인가 7천 정도 들었죠. 돈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내부 공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카운터가 이렇게 있죠. 그죠? 카운터가 있습니다. 자, 몇 사람 근무합니까? 두 사람이 근무하네. 그죠? 앞에 보면은 백스 커피 해가지고 노란 칠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뒤에는 판넬이 있고 여자 한 사람 한 사람. 자, 요거는 슬러시 머신인지 들어온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에 들어오면은 밑에 이제 타일이 깔려 있죠. 그죠? 테이블이 깔려 있고 의자도 있고 보면 의자로 보면은 4인석도 있고 2인석도 있고 벽에다가 뭡니까?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진열해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인이 되든 혹은 알바가 되든 계속 커피 뽑고 근데 백다방에는 어떻게 브런치 카페가 아니죠. 그렇게 음식이 많은 건 아닙니다. 주로 음료 계통입니다. 자, 이제 내부 공사 여러분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백다방에 창업 비용 개설을 하려면 얼마 드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 정도 남겠느냐, 여기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전번에 한번 배웠죠, 그죠? 고정비와 또 변동비를 여기서는 또 거론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비는 매출액의 정값, 많이 팔든 적게 팔든 하루에 100만원 팔든 5만원 팔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비용, 불변의 비용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그런다. 자, 알바 내지는 직원을 한 사람 들였습니다. 그럼 장사 잘 되면은 200만원 받는 것을 400만원 줄까요? 그럼 장사 안 되면은 200만원 받아야 될 것을 100만원 줄까요? 아닙니다. 임금비는 꾸준하게 이제 나가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동비는 뭐 하면은 실제로 매출액의 정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난다. 하루 100만원 팔면 어떻게 재료비가 더 많이 되겠죠. 30만원 됐고 35만원 됐고. 근데 하루 10만원 팔면은 재료비가 적이 되겠죠.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밑에 거는 변한다.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고정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가맹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입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네 개가 고정비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들어가는 고정비가 됐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그냥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백다방을 쓸 수 있게끔 허가를 하는 대신 어떻게 가맹비를 받는다. 그러면 주인은 가맹비 받고 그냥 이익이 됩니까? 아니죠. 가맹 본부는 이걸 가지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전체적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하면은 계약할 때 한 번만 받는다. 그 다음에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입비는 또 명목이 있는데 브랜드 사용료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백다방은 불행하게 브랜드 사용료를 어떻게 안 받는다. 자, 교육비도 어떻게 서울 와서 교육 받으면 어떻게 커피도 가르쳐주고 디저트도 가르쳐주고 주죠. 노하우를 알려주는 비용이다. 자, 마지막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왜 받아야 될까요? 식재료나 다음에 본사에 지불해야 될 돈이 밀리가 장사가 안 됩니다. 돈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배째라 하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항상 500만원, 1000만원 어느 정도를 계약할 때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근데 보증금은 어떻게 계약 해지가 끝나면은 어떻게 다시 반환을 해준다. 그럼 정리할게요. 가맹비는 나중에 점포를 정리할 때 받지 않는다. 가입료도 받지 아니한다. 교육비도 교육받으면 끝나니까 받지 못한다.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고정비, 보증금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요거하고 끝냈습니다. 변동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변동비. 인테리어비가 왜 변동비입니까? 다르죠? 10평짜리와 다음에 15평짜리는 어떻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인테리어비가 달라진다. 자, 인테리어는 내부, 바닥, 벽, 천정, 입구, 화장실 등등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테리어가 있습니다. 외부 인테리어죠. 간판, 돌출물, 배너 광고 등등. 그러니까 이 두 개 합할 경우도 있고 따로 할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설비 및 기타 비용 뭐죠? 수도, 전기, 배관, 냉난방.
그 다음에 에어컨, 그 다음에 커피 기계 등등 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받아서 어떻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먹고 산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25분 흘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